네, 안녕하세요. 이번 5강에서는 데이터 전처리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5강에서는 실습용 데이터 파일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날씨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강을 좀 진행하기 전에 전체 흐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습용 데이터 파일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대한 특성들을 좀 이해하셔야지 뒤에 전처리 과정을 진행할 때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집된 데이터의 시간 간격을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성 데이터의 NC 파일을 CSV 파일로 변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NC 파일을 CSV 파일로 변환을 해주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위성 이미지 좌표를 위도와 경도로 변환해서 DSL 값을 가져오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파일을 지역별로 CSV 파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UTC 시간, 국제표준시라고 할 수 있죠. 국제표준시를 서울시간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고 시간 데이터 타입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향 단파 복사 관련 데이터만 골라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앞에서 준비했던 AWS, ASOS 그리고 하향 단파 복사 데이터의 3개 CSV 파일을 합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을 위해 제공되는 파일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위성 데이터와 지상 데이터 폴더가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는 지상 데이터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 데이터는 ASOS 데이터와 AWS 데이터가 있습니다. 4강에서 살펴봤던 제주도 내 태양광 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ASOS 데이터와 AWS 데이터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4강에서 설명드린 대로 ASOS를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고 가까운 관측 지점이 없는 경우 AWS 데이터로 보완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지상 데이터 폴더인 그라운드 웨더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ASOS와 AWS가 지점마다 폴더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ASOS 184 폴더를 열어보시면은 그 안쪽에 이렇게 ASOS 184 rain.csv 파일과 ASOS 184.csv 파일이 두 개 존재합니다. 184 폴더뿐만 아니라 나머지에 있는 모든 폴더들도 다 이렇게 파일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rain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이 파일은 강수량 파일이고요. 나머지 이 rain이 없는 이 파일 같은 경우는 기온과 풍향과 풍속과 습도를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날씨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맷은 rain 폴더는 rain 파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84.csv 파일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면은 일시로 되어 있고 얘는 기준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 시간이라는 이 이름을 일시라는 파일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기온과 풍향과 풍속과 습도는 10분 단위의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강수량 데이터 같은 경우는 1분 데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나의 시간으로 동일하게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성 데이터는 set_data 폴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NC 파일을 CSV 파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저장하기 위해 그라운드 웨더 데이터 폴더에 있는 제주 geomet info.csv 파일을 참조했습니다. ASOS나 AWS 데이터를 가져온 위치의 위성 데이터를 참조하기 위해 대체 위도와 대체 경도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대체 위도와 대체 경도는 ASOS, AWS 지점의 위도와 경도 정보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도와 경도를 계산하게 되면 오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위치가 아닌 태양광 발전소의 행정동의 위치와 경로를 받아오고 다시 가까운 ASOS나 AWS 지점에 좌표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위치상의 오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발전소별로 측정된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정확도가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온은 대기 온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온은 대기의 온도보다는 태양광 패널의 표면 온도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패널의 온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다면 발전 효율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양광 패널의 온도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기 온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는 준비하되 뒤에서 각각의 데이터들이 발전량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성 데이터, 단파 복사 데이터를 파일을 하나 열어보시면은 지금 이와 같이 데이터가 보여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데이트, 그 다음에 디멘전 Y와 X, 그 다음에 ASR, ASR DQF, DSR, DSR DQF, RSR, RSR DQF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DQF라고 되어 있는 이 이름은 앞에 있는 이 ASR 데이터가 유효할 때 1이라는 비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DQF에 어떤 값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ASR 값이나 DSR 이런 값들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DQF라는 플래그 필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데이터의 시간 주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간 주기를 동일하게 맞춰주도록 합시다. 현재 강수량 데이터는 1분 강수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데이터는 1시간 간격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시간 주기를 맞추기 위해 1시간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시계열을 위한 신경망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통일시켜주는 것은 필수적인 전처리 작업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간격으로 동일한 시간 간격을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통합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처리 작업입니다. 자, 이 코드는 수집된 데이터의 시간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CSV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지정을 해주고 그 안에서 AWS나 ASOS 폴더 안에서 하나의 ASOS나 AWS 폴더 안에는 두 개의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의 파일명은 rain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런 파일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rain이라는 이름이 없는 그런 파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강수량 데이터를 가져와서 1분당 강수량으로 되어 있는 파일을 그것을 1시간 단위로 누적해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개의 파일 중에 rain이라는 문자일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파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find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rain이라고 하는 문자일을 찾습니다. 파일명에서 찾는 거죠. 자, 그래서 rain이라고 하는 문자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카운트가 0보다 크게 설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rain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파일을 CSV 파일을 직접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옵니다. 그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온 파일 중에 파일명이 AWS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AWS와 ASOS 데이터는 두 개가 필드가 다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은 ASOS 데이터의 분당 강수량 데이터의 포맷과 AWS의 1분당 강수량 포맷이 서로 약간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S는 ASOS보다 지정 컬럼이 더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WS 파일일 경우에는 지점이라고 하는 컬럼을 삭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WS 파일은 이렇게 읽어온 다음에 지점이라고 하는 이 컬럼을 삭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drop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지점에 대한 컬럼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결측치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결측치를 0으로 채워주는 우리가 전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1분당 강수량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시간당 누적 강수량으로 변경할 수 있는 레인 언더바 썸이라는 함수를 하나 생성을 해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시라고 되어 있는 날짜, 시간, 이것을 제일 앞에다가 집어넣고, 두 번째는 강수량, 1시간의 강수량 정보를 가져와서 value라고 하는 형태로, 딕셔너리 형태로 하나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를 데이터 프레임에다 넣어주시게 되면은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검색 조건으로 필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이전에는 문자열로 되어 있을 겁니다. 문자열로 되어 있는 것을 데이트 타임이라는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수집 기간을 2020년 3월 1일 0시부터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 23시까지겠죠. 그 시간으로 필터링을 하려고 하면은 이 타입을 데이트 타임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자열로는 이런 필터링이 되지 않지만 데이트 타임이라는 타입으로는 이렇게 조건 검색 형태로 우리가 조건을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링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CSV 파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위성 데이터는 이미 지역별로 변환된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 코드를 실행을 하시려고 하면은 netcdf2 csv라는 패키지와 xarray, scipy라는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앞에 있는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하시고 netcdf2 csv 패키지에 convert_dir라는 함수를 실행해서 CSV 파일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NC 파일이 저장된 폴더를 통째로 변환해야 될 경우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NC 파일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convert_dir라는 함수를 사용한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NC 파일 하나만을 변환하는 경우에는 convert_file 함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convert_dir 함수는 첫 번째로 NC 파일의 경로를 인수로 넣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CSV 파일이 저장될 경로, 세 번째는 clean_csv 파일의 경로, 물론 네 번째 인자로 오는 clean_csv 파일을 생성할지 여부를 만약에 true로 설정하셨다고 하면은 clean_csv 파일의 경로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clean_csv 파일을 생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인자는 불필요한 필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clean_csv 파일은 널 값이 없도록 널 값을 채워서 출력해주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V로 변환된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표가 바로 CSV로 변환된 파일입니다. YDIM과 XDIM은 위성 이미지상의 XY 좌표이고 DSR은 하향 단파 복사, 즉 일사량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 CSV 파일은 전극 모든 위치의 단파 복사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데이터가 다 필요하지 않고 4강에서 확인했던 제주도 태양광 발전소 위치의 DSR 값만 필요로 합니다. 이 값을 얻어오려면 coordinate_transform.csv라는 파일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 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 같이 위도와 경도 값을 이미지 좌표와 1:1로 대응하는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한반도 주변의 위치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환된 파일에는 ASR 흡수 단파 복사 데이터죠. DSR 하향 단파 복사고 RSR은 상향 단파 복사 데이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DSR 하향 단파 복사 데이터겠죠. 그리고 각 데이터별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DQF1이라는 컬럼이 존재합니다. 이 DQF1이라는 컬럼은 각각의 단파 복사 데이터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그런 플래그 비트입니다. DQF1이 1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는 결측치로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트 컬럼은 서울 시간이 아닌 UTC 시간, 국제 표준시로 9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상 관측 데이터는 서울 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동일하게 서울 시간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자, UTC 시간을 서울 시간으로 변경하는 컨버트 타임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서 타임 포맷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우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y, %m, %d 이 부분은 연, 월, 일, 그 다음에 %h, %m은 시, 분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y, m, d, hm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별하고 있는데 대문자와 소문자는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타임 포맷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순서대로 연, 월, 일, 시, 분 형태로 데이터를 우리가 시간, 날짜와 시간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포맷입니다. 지금 현재 CSV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날짜와 일시 정보가 지금 이와 같은 포맷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정보를 CSV 파일 안에 있는 일시 컬럼에서 읽어오시려고 하면은 strp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읽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임 포맷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한국 시간인지 아니면 UTC 타임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CSV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그 내용은 UTC 시간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컴퓨터가 지금 시간 설정되어 있는 그 시간 존이 서울 시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오기 위해서 tzlocal이라는 함수를 실행해서 로컬 정보를 읽어옵니다. 그럼 이 로컬 언더바 존이라고 하는 이 값에는 현재 우리 시간 존이 서울 시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리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as 타임 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존을 괄호 안에다가 인자값으로 입력을 해주면은 UTC 시간으로 되어 있는 시간이 서울 시간으로 변경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dt_UTC로 되어 있는 것을 별도의 상수로, 별도의 변수를 선언해서 dt_local이라는 시간으로 우리가 새롭게 리턴을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간 포맷을 앞에서 우리가 타임 포맷으로 정의했던 그 포맷대로 strftime 함수를 실행하시면은 이런 형태로, 이런 포맷 형태로 문자열로 우리가 생성해서 conv underbar time이라는 문자열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만들었던 conv underbar tim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코드를 우리가 함께 동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언더바 dir이라는 폴더는 위성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파일을 저장할 경로를 데이터 폴더로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우리가 읽어올 때 위성 데이터의 CSV 파일에는 date, dsr, dsr 언더바 dqf 컬럼만 선별적으로 가져온 다음에 그렇게 저장된 CSV 파일을 우리가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컬럼을
drop call이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CSV 파일 읽은 다음에 이 컬럼들은 우리가 삭제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rop call을 드랍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date, DSR, DSR DQF1 컬럼을 배제하고 나머지 컬럼들이 삭제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그 안쪽에 그 0으로 결측치로 채워주는 함수를 fillNA를 먼저 동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측치를 다 채워주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만들었던 convTime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위성 데이터가 UTC 시간에서 서울 시간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통합을 하게 할 건데, 그때 서로 컬럼명이 일시하고 데이트하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컬럼명을 통일하는데, 데이터 프레임을 통일하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로 되어 있는 컬럼명을 일시로 동일하게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컬럼명을 리네임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인덱스 값을 일시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시로 검색을 해야 될 일이, 필터링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트 타임을 문자열에서 데이트 타임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CSV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앞에서 전처리 됐던 데이터를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나씩 읽어와서 그것을 3개 CSV 파일을 합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하향 단파 복사 데이터를 CSV 파일 읽어와서 merge_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수량 CSV 파일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WS나 ASOS CSV 파일 읽어서 AWS DF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온 다음에 이 세 개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통합을 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함수가 판다스에서 merge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merge_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세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다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자, 왼쪽과 오른쪽에 데이터 프레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왼쪽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how equal left로 되어 있는 요 인수입니다. 최종적으로 왼쪽으로 합쳐진다는 의미죠. 그리고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칠 때 기준이 되는 컬럼이 있습니다. 왼쪽도 오른쪽도 left underbar on, right underbar on, 이게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의 기준이 일시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merge_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불러와서 거기에다 AWS_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주게 되면은 이 merge_df는 세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합쳐진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보시면은 앞에서 한번 나왔던 데이터죠. 그림이죠. 하향 단파 복사의 CSV 파일과 강수량, 기온 풍량, 풍속, 습도 CSV 파일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 이 작업을 지금 이 코드에서 실행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CSV 파일을 하나로 다 합친 다음에 이것을 뒤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6강에서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 두 번째 편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